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역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좀 안정적이었지만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아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던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한 것은 전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고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장이 없어서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예. 아침에 시작할 때는 엄청 빠지다가 네. 장 마무리할 때는 뭐 나스닥 정도만 조금 마이너스였고 대부분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장이 상당히 전약 후강. 그러니까 네. 최근 4월 초에 있었던 시장은 아침에 좀 좋게 시작했다가도 끝날 때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면 최근의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자체도 안 좋지만 그 내용도 안 좋아가지고 네. 앞으로 이게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숫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참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우리도 참 큰일인데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주던 나라가 사실 최근에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이런 성장 부진에 빠져들게 될 줄은 다들 예상 못했던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언제부터 이제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3월달 무역 수지 나오는데 네. 역사상 뭐 최대 적자. 미국 말씀이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흑자고요. 네. 우리는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흑자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흑자 국가인데 이제 미국은 좀 만성적인 적자 국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숫자를 이제 보는데 GDP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그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보더라도 단일 요인이 바로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거 혼자 5% 정도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플러스 4.7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걸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이건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네. 1분기에 전부 그냥 수입을 땡겨서 네. 하면 상호 관세 유예 전에부터 사람들이 이제 떨었던 거죠. 그 네. 4월 초에 나왔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 25% 썼던 그 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서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도 틀려서 정말 26으로 나왔다가 또 예, 다시 25로 25로 정정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그걸 또 3달 연기해서 7월 초에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그런 실수하는 건 좀 흔치 않은데 그런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백악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수석 정도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제 그분들이 역대 보면 그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쓴 보고서 읽다가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대학원 나왔나 싶을 정도의 레벨이에요. 왜 어떤 부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티브 미란 이제 그 박사가 네. 뭐라고 쓰냐면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힘든 꼴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거를 이제 작년 그 대통령 당선자 되고 네. 임명 전에 쓴 그 유명한 미란 보고서가 예. 나왔어요. 그게 12월에 나왔는데 그걸 읽다가 이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미국 경제 망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달러의 강세가 아닌 약세를 주도하겠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오고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달러 약세로 극복하겠다. 네. 이런 플랜이더라고요. 네. 그 플랜을 보는데 답답했던 게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GDP의 한 12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
이번에 우리 돈 7천조 원에 달하는 또 세금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서요. 감세 정책. 예, 이게 이제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 같은 정책들인데 점점 더 갈급해지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미국 30년 만기 국고금리가 네. 3% 정도에서 네.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돈도 펑펑 쓰고 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리 안 하는 저 이상한 나라에 채권을 왜 사줬냐 하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라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만일 정말 스티븐 미란 박사의 말대로 네.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또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들을 버리겠다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그 말 나온 다음부터 미국 네. 금리가 4.8%까지 올라가고 그날이 미국 장이 이틀에 걸쳐 12% 빠진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네. 이거 좀 우리 얼마 전에 2022년 영국 되겠다. 이게 트러스 총리 시절인데 그때 트러스 총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도 깎아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마자 네. 그때 10년물 영국의 길트 금리, 그 네. 국고 금리가 6%까지 가면서 그랬었어요. 예, 6%까지 예. 가면서 사실 국가부도 직전까지 영국이 가는 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연기금들이 손절 규정에 걸리는. 왜냐하면 국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기존에 3%짜리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가 되니까 네. 알람벨이 울린 거죠. 이거 무슨 일을 한 거 아니냐. 일단 팔아라. 네. 손절 규정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연쇄적으로 파운드와 같이 폭락하고 영국 증시 폭락하는 과정에서 트러스 총리 물러나면서 그 사태가 그 일단락됐거든요.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 한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네, 급박하게는 2주였는데.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때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거죠. G7 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7나라 중에 하나의 영국이 그 감세 좀 했다고 바로 나라가 큰일 날 뻔했었는데 네. 미국은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트러스 총리가 했던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네. 심각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도 금융시장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저 나라는 그냥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저 달러 채권을 사주니까. 네. 이런 신뢰가 있었는데 이걸 자기들은 갑자기 그동안 우리는 멍해를 짊어지고 있었고 기축통화 패권을 가짐으로써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네. 인제 안 해요. 음. 라는 말을 딱 듣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받았던 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봤다는 식의 저 투정에 걸려있는 그 뒷마음은 뭐냐 하면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제 희생할 차례다. 네. 이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미 연준이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이슈지만 오늘 이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지금 감세에 재정에 네. 또 수입 물가 상승에 이런 각종 재료가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돈은 풀릴 것 아니, 같고 그러면은 뭐 GDP 어떻게 5%다라는 무역 어떻게 적자를 금리를 내릴 수가 줬다니까요 있겠는데. 이번에 네. 한 분기에 네. GDP 5%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관세 오를 거니까 물가 네. 오른다 하면서 전부 사재기를 해서 네. 근데 지금은 벌어진. 사재기지만 한 5, 6월 되면은 더 이상 뭐 매대에 물건이 없을 거라고 예. 그때 수입하려도 수입할 물건이 없어지면 다시 안 오르는 거 아닐까요? 예, 벌써 그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통신사에서 보도한 특집 보고서 르포 보고서를 보는데 주말에 나온 보고서를 네. 보는데 네. 그 쉐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뭐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좀 값싸게 파는 저가 판매장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SKU라고 해서 단위 묶음당 가격들 물량 재고들을 파악하는 데이터들을 들고 분석해 주시는데 5월에 다 물건 동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품절 사태 이후에 우리 2020년 코로나 때 매대에서 화장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플레 네. 발생했던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GDP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GDP의 5%에 달하는 무역 적자. 이걸 어마어마하게 기록한 반면에 이제 또 어디서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가 또 늘어났냐 하면 기업의 재고가 또 GDP의 2.5%만큼 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분기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미국 내 그 기업들의 제품의 재고가 늘었더라. 예, 그러니까 무역 적자 5%한 걸 2.5%는 사재기하면서 소비자들이 다 쓰고 네. 기업들 재고로 남아 있는 게 플러스 2.5%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성장률 통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 성장률 마이너스 0.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찍혀 있는 내부 숫자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네. 이게 무슨 마치 전쟁 나기 전에 피난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듯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정말 7월 3일인가요? 네. 상호 관세 유예할 때까지 뭐 각 국가랑 관세 협약 잘 해서 다 해결하겠어요라는 약속이 만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정말 인플레가 생기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줄까?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인플레 발생한 이유가 트럼프 정부에 있는데 왜 우리가 금리 인하합니까? 라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조금 전에 그 어디죠? 쉐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거기서 네. 보고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니까 그 대형 운용사인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상품 진열대라든가 이런 게 이제 5월부터 비게 되고 그러면은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5, 6월 정도 되면 결국은 운송업계라든가 소매업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여름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났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첫 100일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느끼는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고 물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많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경제 성적표를 좋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F 근처죠. 예, F 학점 근처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좋았던 작년에 미국 경제가 2.8% 성장했거든요. 네. 연평균. 예, 네. 2.8% 성장하고 네. 물가도 안정시켜준 나라를 물려받아서 딱 100일 만에 성장률 마이너스 만들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빚어지고 특히 어제 미국에서 이제 뭐가 발표가 됐냐면 네. 그 ADP 그 민간 부문 고용 지수라는 예.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예. 여기 이제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이 네. 나하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네. 트윗을 날린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와 이거 고용자들은 경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누가? 예, 이 바로 아니 누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기업의 있다고요? 경영자들이 경영자들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6만 2천 명이라는 처참한 숫자를 지금 받아들었는데 미국이 이제 1년에 실업률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얼마가 고용이 늘어야 되냐 하면 평균적으로 네. 저희들이 그냥 월 평균 18만 명 정도 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인구 그 증가 때문에 그런 네. 일이 벌어지는 이민이 하도 많이 네. 오니까 그만큼은 늘어야 네. 실업률이 4.2를 그냥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네. 이번에 6만 2천 명.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데이터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ADP라는 이 회사 민간 회사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의 네. 대표 이코노미스트, 취입 이코노미스트 이제 저도 뭐 증권사 다닐 때 네. 취입 이코노미스트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가장 인터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고생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를 찾기에 왜 어려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들고 있다. 미래가 네.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 어제 그 발표된 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보통 연준에서는 이제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 이거를 더 PCE를 더 통화 정책 목표 달성 판단할 때 좀 더 준 거로 삼는 거 아닌가요? 개인 소비 지출을요? 예, 뭐 네. 이 지표는 굉장히 잘 났어요. 네. 그래서 전월 대비 0.0. 네. 그리고 더 전월 나가 대비 0.0이에요? 예,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예,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아직도 2% 넘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목표 수준보다 높아요. 전년 동월 대비 2.3% 네, 그거는 이제 높은데 저희는 전년 같은 전월 기간에 대비는 비한 보합이군요. 증가율은 이제 안 보니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에 작년과 지금은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요. 환경이. 그래서 네. 그냥 3월 달 어떻게 움직였나만 보는데 네. 전월 대비 0.0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어디가 이렇게 숫자를 잘 만들었나고 봤더니 휘발유 가격이 무려 6% 폭락했습니다. 폭락. 예, 네. 그래서 한 달 사이 6% 폭락을 해서 네. 물가를 다 떨어뜨려 준 거죠. 왜냐하면 이 휘발유라는 게 미국 사람들 소비에서 거의 20% 차지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의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휘발유, 가솔린 물가가 떨어지게 될 때 식료품 물가도 안정을 찾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가솔린 물가가 떨어지고 뭐 디젤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제 혼입하게 되는
바이오 연료를 좀 적게 넣게 되는. 예, 그러면 예, 5에서 15% 사이로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네. 주요 선진국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보조금들을 정부가 지급하면서 네. 요거를 좀 더 많이 쓰게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좀 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유가 하락하면 네. 콩기름 재고가 남아 돌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콩값이 내려가는.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최근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도 안정된 게 네. 바로 요 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참 좋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나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 게 그걸 제외한 이제 서비스 물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은 집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집세가 다시 전월 대비 0.5% 상승.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 네. 금리 오르면 오릅니다. 임대료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그걸 임대료로 커버해 가지고 자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그런 구조를 그러지 가지고 않으면 있다. 임대가 형성이 되기 네, 어렵죠. 성사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시장이 이자율 올라간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3월까지 데이터만 보면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네. 4월에도 지금 이번 마감을 한 4월장 기준으로 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감산에 대한 연장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사실 유가가 오르긴 어렵죠. 이러다 보니 당장의 인플레이션, 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매점에서 매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거다라는 충격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4월달 물가도 네. 영향은 없고 네. 5, 6월부터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놓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보통 어떨 때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네 가지 몇 개월 지표를 연속. 예, 네, 뭐. 이제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네. 이게 이제 가장 간명한데 네. 사실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는데도 경기 침체로 판정을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지금 네. 3년이 지났으니까. 네. 예, 그때 왜 그랬냐면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용이 그때도 한 10만 명씩. 그래서 실업률은 조금씩 올랐지만 고용이 네. 증가하니까 경기 판정 연구소에서 불황하냐? 그렇게 넘어갔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하는 불황을 극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예. 본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번 주말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3일 날 네. 그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6만 명 나온 건 이건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전체 고용 보고서 실업률들 이런 것들 통계들이 나오게 되는 시기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거기 숫자가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18만 명 정도를 해야 실업률이 유지됩니다 했죠. 네. 근데 이제 만일 10만 명대로 꺾이거나 하면 네. 실업률이 오르는 거죠. 네. 그 숫자만큼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옛날 우리가 뭐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1년 사이에 걸쳐서 실업률이 한 0.5% 정도 오르면 곧 불황이 오더라. 이런 걸 생각했던 걸 감안하면 최근에 실업률이 만일 이번 달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면 징후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업률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소비가 둔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이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 네. 매출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생산이 안 좋아지면 결국 세일로 버티던 소매 판매 업체들마저 무너지겠죠. 네, 이렇게 네. 네 가지가 예.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경기 판단 연구소에서 판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가능성이 왔습니다. 한 50%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연초만 하더라도 저는 제로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뭐 작년 성장률이 너무 잘 나올 게 훤히 보이니까 네. 경제가 이렇게 그 항공기가 이륙할 때 아주 속도를 잘 받아서 가속도를 쫙 받아서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기 GDP 5%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네. 사재기에 나서면서 미래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사건이 올 줄은 네. 저희들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경제 분석가들의 저희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저희들은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남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인간을 전제를 두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정책들만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제 분석을 하는 게 하는데 그게 전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번에 아까 미란 그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쓰셨던 보고서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그 낮은 금리로 전 세계 돈을 마음대로 끌어쓰던 기축통화의 패권자리를 내려놓고 관세를 부과하겠어요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경제 참가자들이 네. 조금씩 이제 무서워하는 이 미래에 더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네. 그러면 사재기가 시작되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도 지금 좋지 않다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미 이제 관세 우리나라 충격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불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불황이 하반기 올까를 지금 겁을 먹고 있다면 한국은 네. 이미 불황이라고 판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 경제 지표들이 이제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걸 뭐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내수 성장 기여도가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마이너스 0.2% 기록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작년 말부터 내수 경기는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왜 작년 말에는 불황이라고 안 그랬냐 그러면 그때는 수출이라도 버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불황은 아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4월달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보셨겠지만 대미 수출이 벌써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있었던 수출의 잠깐 반등은 결국 관세 부과 이전에 미국 기업들의 사재기 아까 네. 미국의 그 재고로 인한 성장률 플러스가 2.5%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 이전에 사재기 한 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좀 수출해서 누렸던 거지. 네. 한국 수출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별로 없다면 네. 내수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돌릴 만한 전기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뭐 12조 원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안 깎았던 게 20조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올해 예산안 자체도 굉장히 긴축적인 예산안이었는데 그걸 작년 국회에서 삭감했던 걸 돌려주는 정도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정부 부문에 의한 경제 성장률 반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민간 소비 쪽에서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데 민간 소비는 아직도 마이너스는 안 났는데 네. 그래도 그건-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오래 좀 지속이 됐고 또 관세 정책 예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이 좀 마음이 불안해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예. 강력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가능할까요? 최소 사실 20조. 나라가 이제 빚을 많이 내는 건 좋진 않겠지만은요. 네. 작년 깎은 것보다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최소 20조에서 50조 예. 사이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이번 그 예산안 12조는 저희들이 우프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체 그 지금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네. 경제 현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슬픔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금리 인하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나올 거로 보세요? 동결되겠죠. 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이 미국 GDP 통계를 보면서 나라를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엉망을 만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라고 한탄하며 네. 그래서 6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 정도를 하지 당장 인하해 주기는 어렵지 미국은 안 않을까 내리고 우리가 내리면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근데 보세요? 이제 유럽이 간 길이라 네. 유럽도 금리 인하를 이번에 연속해서 했으니 네. 한국도 유럽 따라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또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 펼치니까 네. 그러면서 유럽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도 하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도 재정을 써야 되는데 금리 높으면 재정 효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금리 인하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만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촌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